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집권 여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을 달래기 위해 민주주의 가치를 희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주한 미국 부대사를 역임했던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5일 VOA에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선의를 시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그 시험을 통과한다고 해도 외교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정작 한국과 북한 사이의 중요한 문제들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m just saying that this can detract from the really important negotiations to be had on issues that really are fundamentally important to both countries, like humanitarian assistance or conventional weapons, real issues that affect people's lives. 미국 평화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최근 VOA에 출연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한국의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열망에 기반한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논리에는 반드시 후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Moon government's rationale for banning the leaflet activity is based on a desire not to provoke the North Koreans, to stay on North Korea's good side, to push forth inter-Korean relations. But at what cost does this come? I don't think it's wise to be trading one's democratic freedoms to stay on North Korea's good side.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안 정책국장도 이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이 한국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This is a very concerning development because it symbolizes democratic regression in South Korea. 스나이더 국장은 이번 움직임이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뒤 나왔다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미한 동맹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문제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의 전직 인권 담당 고위 관리들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외부 정보를 막는 북한 당국의 정책과 인권 문제를 축소하려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단을 통해 정보를 보내려는 한국 내 인권단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보 유입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집권당의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은 대상을 잘못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러나 전단은 상징성이 더 크고 한국에서 훨씬 양극화된 사안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는 이날 효율성 측면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한 대북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전 한국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은 북한 인권 관련 문제를 축소하려는 한국 정부 내 부정적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며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검사,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7월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전쟁 한국군, 즉 국군 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 측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문협은 남북 민간 교류 협력을 위해 조직된 단체로 조선중앙TV 등 북한 측에 보낼 저작권료를 징수해 갖고 있는데 자신들은 북한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추심 명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는 16일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던 국군 포로들이 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 측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추심 명령을 내렸지만 경문협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손해배상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소송 제기의 배경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북한군 포로로 붙잡혀 강제 노역한 뒤 탈북한 한모 씨와 노무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2,100만 원, 미화로 약 19,000달러를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승소 판결 집행을 위해 지난 8월 4일 경무협이 갖고 있는 채권, 즉 북한 저작권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무협은 2004년 남북한 민간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임종석 한국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이사장으로 있으며 2005년부터 북한 내각사나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맺어 북한 출판물과 방송물 등의 한국 내 저작권을 위임받아 한국에서 징수한 저작권료를 북한 측에 송금해왔습니다. 경무협 측은 법원의 추심 명령에 즉시 항고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저작권료를 받을 주체가 조선중앙TV와 같은 원작자이고 북한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추심 명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군포로 법률 대리인인 엄태섭 변호사는 조선중앙TV 등은 북한 당국의 위임을 받았을 뿐이라며 저작권료를 받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피고 자체를 아예 경무협으로 바꿔버린 다음에 경무협을 상대로 한 추심 청구 소송이고 여기서 이기게 되면 직접적으로 채무자가 경무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무슨 본인들 채무가 북한이 아니고 뭐 조선중앙TV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법원이 추심 청구를 받아들여 국군포로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 경우 북한에 귀책 사유가 있는 각종 사건들의 한국 내 피해자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목함지뢰라든지 한국전쟁에 발생했던 수없이 많은 학살 사건이라든지 민간인 피해 사건이라든지 재산상의 손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실향민들이 북조에 가지고 있는 재산권 문제가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한국 헌법을 근거로 북한은 한국의 법 적용을 받는 반국가 단체일 뿐이라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로 입은 한국 국민의 피해는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권의 해킹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일본인이 신분 도용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인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들도 같은 의혹을 받았었는데 이들도 북한 해커들에 의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북한 해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14일 편지 한 통을 공개했습니다. 요이치 시마다란 이름의 일본인이 지난 1일 작성해 최근 판사에게 전달된 이 편지는 시마다 씨 자신이 북한 해커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북한 추정 해커 집단인 탈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탈륨이 해킹 범죄에 이용한 도메인, 즉 인터넷 주소 50개를 공개하고 이들 도메인 등록인들이 한국과 일본 등 6개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시마다 씨는 편지를 통해 북한 해커들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북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심은 불량 정권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들의 송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에 한정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북한 추정 해커 집단 탈륨의 도메인 등록인의 이름을 올린 인물 중에는 각각 한국의 서울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현모 씨와 송모 씨도 있습니다. 이들도 시마다 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들 역시 신분 도용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해킹 범죄에 일반인들의 신원이 이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 검찰은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탈취한 자금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소장에는 한국인 남성이 한국 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원 확인 절차에 이 사진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악성 코드가 포함된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 이른바 스피어 피싱 방식으로 해킹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나 언론인 등을 사칭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This sort of trend that we're seeing with North Korean cyber operatives and hackers using identity theft or just this, it adds a layer of deception that is very essential to the actual technical aspect of their operations because North Korea's hackers rely on rather low-level sophistication tactics, spear phishing to basically infiltrate their targets, but they use highly sophisticated ways of disguising themselves. 신분 도용 등을 통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주 목적은 금전적 이득 때문이라고 전직 북한 고위 관리는 밝혔습니다.
지금 수천 명에 달하는 북한의 IT 전문가들과 해커들이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1년에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노동력 시장과 IT 프로그램 아웃소싱을 제공하는 중국 회사들, 그리고 북한의 해커들이 국제금융망에서 자금을 갈취하도록 협력해주는 중국 회사들과 외국 회사들을 제때 족발하여 제3자 제재를 가하는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해킹 범죄를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면서 북한의 해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국무부도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는 제보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어 북한의 사이버 범죄 단속에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과 이란이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적대국들과의 핵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6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활동이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란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은 핵협정 준수 위반으로 대응하면서 위협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바이든 새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협상을 비롯해 북한 등 적대국들과의 핵협상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CBS 방송은 전했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유엔 총회 연례 보고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북한 정권은 IAEA에 사찰에 협력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다음 달로 예정한 8차 당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16일 한국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상황을 평가하면서 북한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노력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 내부 결속과 민생 안정에 집중하는 가운데 80일 전투 동료 등 8차 당대회 개최 준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대규모 열병식에서 신형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대거 공개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 억제와 대응 능력 강화, 극초음속 유도탄과 군 정찰 위성, 함정 탑재 레이저 무기 등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투 자산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